후에 종소리를 다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침을 흘렸어요. 자발적 회복이죠. 네. 소고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개가 또 이제 침을 흘리는 거를 갖다가 이제 줄어드는데 다시 종소리를 또 들려줬더니만 다시 이제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일반 자극화와 변별, 조건화가 일어난 후에 유기체는 조건화 자극이 아닌 유사한 자극에서도 반응을 했다. 네, 예, 만약에 토끼를 쥐를 갖다가 애기한테 줬어요. 근데 그 쥐가 애기는 너무 하얀 쥐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막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혀 이제 애기가 이제 쥐를 만지면서 놀았는데 갑자기 막 새막대기로 탁 치는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깜짝 놀라면서 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놀래니까 어때요? 애기는 그 다음에는 그 하얀 쥐하고 그 큰 새막대기하고 같이 소리를 이제 냈을 때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요 새막대기만 봐도 울겠죠. 그리고 또 쥐도 봐도 울겠죠. 그런데 쥐 말고 비슷한 토끼라든지 뭐 비슷한 것만 봐도 애가 우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자극 일반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 다음에는 토끼를 갖다 줘도 울어요. 비슷한 거. 그 다음에 하얀 곰 같은 인형만 갖다 줘도 털 달린 거 다 무서워하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화된 거죠. 자기가 놀란 그런 어떤 자극을 갖다가 어떤 비슷한 것만 봐도 이제 거기 일반화 시켜가지고 애가 우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저소리에 놀라고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토끼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다 있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요 변별을 해요. 그것 중에서도 변별을 해서 네 소리를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고와 자발적 회복까지 그 다음에 일반 예. 그리고 고차적 조건 형성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극 일반화에 대한 그걸 한 것이 부인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후 11개월 된 엘버트라는 애기한테서 이제 애기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쥐를 갖다가 이제 장난감처럼 만지면서 저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는데 나중에 새막다기를 두들겨서 큰 소리를 내니까 애기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때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아이는 쥐와 비슷한 털을 가진 다람쥐, 개, 모피, 외투, 산타클로스의 수염에도 일반화되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새막다기 소리는 무조건 자극이고 그 다음에 이 자극은 무조건 공포를 유발시켰죠. 그래서 무조건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왓슨은 이제 이런 정서적인 반응 이것도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제 통해서 습득된다고 하면서 분노와 사랑 같은 이러한 것도 역시 흡사한 조건 형성의 과정으로 학습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왓슨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에게 건강하게 잘 기른 아기를 달라 내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길을 구체적인 세계도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래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의 재능이나 취미, 경량, 능력, 직업이나 부모의 인종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 법률가, 예술가, 상인,
서장, 심지어는 거린이나 도둑 등 당신이 원하는 어떤 유형의 전문가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볼게요. 변별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쥐와 전혀 닮지 않은 나무 토막을 줬어요. 애기한테. 그랬더니 이거는 보고 만져보고 안 우는 거예요. 바로 이걸 변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별은 자극 변별이란 특정 자극에 대해 반응을 이제 학습한 유기체가 원래 자극과 다른 유사한 다른 어떤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하지 않는 현상을 갖다가 변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하고 나무토막하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별하는 거를 얘기를 했죠. 고차적 조건 형성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PPT 보면 네 50쪽에 있는 거 왓슨의 아기 실험하고 아기를 달라고 한 거 그거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고차적 조건 형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에게 먹이와 종소리를 반복 제시해서 침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 형성이 이제 되고 나서 어떤 불빛을 갖다 또 이렇게 거기 또 이제 반복으로 이제 불빛을 같이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타액 분비로 또 반응을 했어요. 이 인간의 반응 중에 많은 부분이 고차적 조건 형성의 결과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된 거가 이제 먹이와 종소리를 반복 제시하여 종소리에 대한 타액 반응을 조건 형성시킨 후에 종소리와 새로운 자극인 불빛을 반복해서 제시하면 불빛에 대해서도 타액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불빛은 먹이와 한 번도 짝지어진 적이 없지만 종소리와 이제 짝지어짐으로 인해서 타액 분비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거다. 이걸 갖다가 네 이제 이 사람은 고차적 조건 형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 중에 많은 부분은 고차적 조건 형성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소리와 불빛만 제시, 타액 분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네. 무조건적 자극과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무조건적 반응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 자극이 있고 조건 반응이 있는데 무조건 자극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득적으로 반응을 유발하는 어떤 자극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기 태어나서 엄마 젖가슴에 갖다 대면 무조건적으로 아기가 반응을 해요. 그거는 학습되지 않은 반응이거든요. 우리는요 누가 먹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기들은 그냥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생득적으로 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극을 했을 때 예, 그 무조건 자극인 그 고기 예, 개밥하고 짝지어진 어떤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소리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 자극에 의해서 형성된 반응을 갖다가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블로프에서는 강화와 소멸과 처벌과 자극 변별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일상생활과 고전적 조건 형성 이거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명 연예인 탤런트가 인기를 얻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히트를 쳐서 이제 어떤 회사로부터 광고 제의를 받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나간 그 상품 그거는 나에 대한 이미지하고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바카스가 거기에 같이 많이 팔린대요.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이렇게 네, 어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의하면 바카스가 바로 종소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행동주의 원리가 우리도 모르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굉장히 많이 숨어 있죠. 그래서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거.
이걸 강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은 우리는 칭찬과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어, 어, 머리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또 뭐를 하죠? 우리는 상도 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걸 강화라고 그러고요. 소멸은 나쁜 행동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걸 갖다가 소멸이라고,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행동을 많이 하세요? 어릴 때 어떤 칭찬을 많이 받고 또 어떤 벌을 많이 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처벌이에요.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적 강화든 부정적 강화든 어떤 강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탕이 바로 그 메론 사탕. 근데 그 사탕을 엄마가 나쁜 행동을 하면 아무리 먹고 싶다도 그 행동을 안 했을 때만 주고 잘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기는? 그 자기가 그 사탕을 먹기 위해서 행동을 갖다가 엄마가 원하는 행동을, 아빠가 원하는 행동을 계속 더 하겠죠. 이게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벌은 학교 초등학교에서 화장실 청소, 중고등학교에서 화장실 청소 재수없다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 하잖아요. 투덜거리면서. 바로 이것이 본인이 싫어하는 거, 부정적인 거를 하게 해서 그 아이가 나 하는 이제 수정돼야 될 행동을 갖다가 그 벌로다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극 변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자극을 갖다 우리가 이거는 최소한 이게 아니네, 이건 기네 하고 변별을 하는 거, 이걸 갖다 파블로프 이론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지금 쭉 나왔어요. 강화,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뒤따르는 자극이 그 행동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좀 증가시킨다. 그래서 자극 간의 시간 간격이 좁아야지 효과가 올라간다. 소멸은요, 이거를 갖다 안 하면 한 3시간쯤 지나서 한 번 또 강화를 해주면요, 그 아이는 다시 이제 또 그 행동을 계속 유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이제 옛날에 많이 이렇게 뭐 붙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고 우리 물건 사면은 또 그거 주죠. 누적 점수.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주죠. 이것도 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자극은 일관되게 제공함으로써 행동이 학습된 후에는 간헐적으로 가끔씩 강화를 해주면 그 행동을 갖다가 강화 행동을 갖다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되죠. 그래서 소멸은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멸과 처벌, 더 이상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 소멸이라고, 처벌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요소를 이제 아이마다 다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나쁜 행동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억압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종소리를 들려주는데 그중 한 종소리에만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이 제공되는 종소리를 구별해낸다, 개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자극 변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생활과 고전적 조건 형성,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탤런트나 연예인들에게 이제 상품 광고를 같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제 심리학이죠. 스키너를 보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페이지 166페이지에 있는데요. 1904년부터 199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 서스퀘어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가 이제 뭐 변호사라고 그래요. 해밀턴 대학 영문학과,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취득을 하고 미네소타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했습니다. 엄마가 가정 내에서 행동에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정해놓고 보상과 처벌을 하는 교육을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스키너는 기계를 만들고 동물 관찰, 스키너 상자로 조작적 조건화 실험을 갖다 했죠. 그래서 그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원리를 확립하고 주요 저서로 유기체 행동과 과학과 인간의 행동을 이제 썼습니다. 개념이 뭐냐면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 승진, 보너스,
시험 합격, 신뢰 획득 이런 거 열심히 일해서 네,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죠. 그걸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에 숨어 있는 심리학에 이제 숨어 있는 거가 그대로 하는 거죠. 보너스를 또 받았어요. 뭐 회사에서 그 보너스 그냥 받은 거 아니겠죠? 뭔가 이제 상품을 개발해서 그거 시트를 쳤다든지 네. 이렇게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다. 여러분들 네 졸업 시험에 합격을 했다.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것이 네, 그 학교의 제도, 어떤 시험 제도와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신용을 잘 지켜요. 그러면 신뢰를 획득을 하죠. 그게 바로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예, 이 사회가 그렇게 조작적인 조건 형성의 어떤 틀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잘 이제 서로 신용 사회를 가잖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의 개념은 유기체의 임의적 반응과 그에 대한 강화에 의해서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간헐적 강화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화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며 영화는 행동과 결과를 연합시킨다. 네, 그래서 아기가 비록 영화지만 내가 젖을 잘 먹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한쪽 젖을 만지작 하면서 젖을 잘 먹어요. 엄마는 미소가 떠올라요. 아, 우리 엄마는 네, 이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행복해 하는구나. 알겠죠? 네. 또 어린 신생아도 조작적 조건화가 가능하고 성장할수록 조작적 조건화를 빠르게 학습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우리 엄마 젖을 만지면서 엄마 얼굴을 만진다든지 엄마 한쪽 젖을 만질 때 엄마가 편안해하고 행복해하면 애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네. 네, 개념은 조형, 소호와 자발적 회복, 미신적 행동, 강화 처벌, 조작적 조건 형성 실험, 조작적 조건 형성의 적용. 네, 앞에 고전적인 그 파블로프의 이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예, 말이 비슷하지요. 여기 보면 스키너의 상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개념을 먼저 쥐가 이 상자 안에 쥐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PPT 63번에 있습니다. 넣는데 배가 고픈 쥐가 먹이를 찾아서 왔다 갔다 상자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연히 지렛대를 갖다가 턱 건드렸어요. 어머나, 그랬더니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쌀이 나오네. 그래서 먹고 나서 아직 나는 배가 덜 찼는데 어떡하지? 근데 더 안 나와요. 그럼 이 쥐는 어때요? 쥐가 영리하잖아요. 아까 그 지렛대를 다시 한번 눌러볼까? 어이구. 그랬더니 또 살짝 눌러더니 쌀이 10개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차게 누르니까 쌀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요 또 보리도 나와요. 그래서 이 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처음에는요 전기 충격기를 갖다가 조금 동물 복지를 생각하면 너무 이제 잔인하긴 한데 밑에다가 전기 이제 판넬을 깔아가지고 전기를 갖다 샥 집어넣으면 그 판넬이 뜨거워지니까 쥐가 막 왔다 갔다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지렛대를 엉겁결에 눌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했더니 먹이가 나오는 거를 얘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이 행동을 계속할 확률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쥐가 이제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키너 상자의 원리예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 네. 조형이라는 건 유기체 행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계기적 근사법을 통해서 조작적 반응을 유도하고 목표 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이다. 네, 조형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험자가 원하는 반응에 접근할 때 강화물을 제공해서 돌고래나 원숭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의 페이지 168페이지를 보면은요. 네. 조용이란 바라는 목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목표 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 네. 그래서 목표 행동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반응을 강화해서 새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커스에서 돌고래가 조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고요. 돌고래 쇼를 하잖아요.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는 이런 재주를 부리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잘했어 그러면서 물고기를 입에다가 척 넣어주죠. 네,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네, 조용은 첫째 차별 강화. 네, 어떤 반응은 강화를 주고 어떤 반응은 강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조련사가 원하는 반응을 했을 때 그때 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실험자가 원하는 반응에 접근할 때만 강화를 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조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거와 자발적 회복. 요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미신적 행동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체는 좋은 결과를 초래한 반응은 계속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반응은 중지하지요. 유기체는 자신의 반응이 그 결과의 원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반응에 강화가 우연히 뒤따르면 우발적 강화가 주어지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제 스키너는 상자 안의 동물에게 행동과 상관없이 매 15초마다 무조건 먹이를 제공했어요. 흥미롭게 동물은 매우 독특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학습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매번 먹이가 떨어지기 전 어떤 동물은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또 어떤 동물은 상자의 구석에 머리를 박아요. 그리고 그런 독특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동물의 행동, 먹이가 떨어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이것이 먹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동물들이. 그래서 이는 우연히 특정 행동과 그 결과가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스키너는 미신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 행동이란 보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우연히 한 어떤 행동이 강화에 선행된 경우에 그 행동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계속하려는 경향성. 운동선수들 뭐 해요? 큰 이제 대회가 있고 그러면 뭐 여러 운동선수들마다 다 다른 말들을 하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수염을 깎지 않는다, 손톱을 깎지 않는다 이런 거 그렇게 하고 나갔더니 대회에서 내가 돋보이는 꼭 볼을 넣었더라. 이제 그것이 미신적 행동인데 우리는 그런 미신적 행동을 의외로 많이 하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신적 행동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팬티를 뒤집어 입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네. 강화와 처벌도 요것도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건을 샀더니 내 포인트를 줬어요. 이거 강화물이거든요. 1000포인트를 줬어요. 그럼 1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에서 그 1000원을 빼고 이제 지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강화물이 1차적 강화물은 이제 아무런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물학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화 속성을 지닌 강화물인데 뭐 엄마가 젖을 준다든지 이런 거 이게 1차적 강화물이라고 볼 수 있죠. 2차적 강화물은 1차적 강화물과 결합해서 강화물의 기능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것은 학습된 강화물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칭찬, 인정해주고 네, 성적이 올라가고요. 지위가 올라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게 2차적 강화물이죠. 네. 강화 계획이에요. 강화 계획을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강화 계획이란 구체적 강화물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 규칙을 갖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하고 이제 할 때는요. 규칙을 정해요. 게임하기 전에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한테 규칙을 네가 정해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이번엔 선생님이 정하세요. 선생님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칙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누가 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
원하는 이제 반응을 할 때마다 강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계속적 강화는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강화 중지되면 학습된 것이 빨리 소거가 돼요. 그래서 네, 부분 강화와 간헐적 강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야지만 소거가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애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100점을 맞아왔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뭔가 상을 주잖아. 이게 강화물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100점을 맞아도 하도 애가 공부를 잘하지 100점을 맞으니까 엄마 아빠가 무덤덤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 강화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너무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80점을 맞아갔어요. 부모가 어땠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에 공부 더 이거보다 성적이 좋아지면 자전거를 사줄까? 이렇게 이제 강화물을 제공을 할 수. 그래서 자전거를 미리 사다가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죠. 네. 핸드폰을 사줄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여기에도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강화와 처벌의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처벌의 유형에서 아까 긍정적 처벌과 이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처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바로 이제 긍정적인 강화는 아이가 좋아하는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처벌은요, 이건 혐오 자극이라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기 싫잖아요. 또 벌을 세워놔요. 팔 들고 10분 동안 저기 베란다에 나가서 서 있어. 애가 어떻겠어요? 나 베란다 나가면 무서운데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안 돼. 그래서 10분 동안 어두컴컴한 저녁에 어두컴컴한 베란다에서 불도 안 켜준 데 가서 팔을 들고 1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이건 혐오 자극이 되는 거죠. 부정적 강화를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행동,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네, 이런 혐오 자극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를 하는, 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처벌의 효과예요. 처벌은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을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체벌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 처벌이 억압 요인으로 되지 근본적인 행동 변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처벌을 갖다가 이제 금지를 시킨 거죠. 학교에서. 그것이 억압 요인이지 행동 변화의 근본적인 변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죠. 교육에서. 네. 그래서 훈육수단으로 처벌을 사용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첫째, 처벌은 처벌하지 않은 다른 행동까지 억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키너 상자에서 전기 충격을 받은 동물은 지렛대를 누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네. 이게 바로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전기 충격을 받은 동물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죽을 뻔했어. 나 이러고 그냥 애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어붙은 거 뭐냐. 그러니까 지렛대를 조금 아까 그 전기 충격 그걸 받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걸 지렛대 눌러가지고 먹이가 나왔지만 네. 예, 얼마 동안 이제 멍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처벌을 받은 아동은 사람을 피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했어요. 뿐만 아니라 처벌은 공포,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적인 정서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죠. 두 번째, 강한 부적인 정서는 일시적이나마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처벌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 처벌에 대한 이제 부정적 결과죠. 네.
셋째, 신체적 처벌을 많이 받은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이다. 왜? 내가 신체적 처벌을 받은 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친구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처벌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처벌을 효과적인 단수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에서 처벌을 금지를 한 거죠. 네, 처벌은 이제 훈육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처벌의 효과가 반드시 또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훈육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애하고 강아지는 바로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야 된다고 그러죠. 네. 두 번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땐 똑같은 행동인데도 넘어가고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처벌을 하면 애는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네. 처벌의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네. 왜 맞았는지, 왜 벌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야 돼서 특정 행동을 처벌할 때 가능하다면 자세히 이유를 설명해서 본인이 처벌받는 이유를 받아들이도록 수용하도록 하는 거, 수긍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대안적인 반응을 제시하고 정적 강화를 주어야 된다. 네, 어린애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시기에는요, 벌을 주기 전에 반드시 대안 행동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대안적인 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정적 강화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벌은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대안적 반응을 제시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을 상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아이를 혼내고 나서는 그 혼내고 나서 아이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 주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지. 그게 그 아이를 갖다가 가장 잘 혼내는 방법이죠. 네. 여섯 번째, 신체적 처벌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적대감과 공격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아프게 받은 만큼 적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적대감은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공격성으로 이제 그렇게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경우 아주 심한 체벌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특권을 철회하면 아동들은 그 특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처벌 아동에게 이제 아동 청소년에게 벌 주는 거를 갖다가 또 우리가 지금 한번 다뤄봤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미신적 행동 강화 처벌 네 그리고 네 효과 처벌의 이제 효과에서 부작용에서 관계를 회피하고 감정을 억제하고요.